네, 발로란트를 함께 떠나는 시간, 발로란트 판코스 토크. 안녕하세요, 발토입니다. 발토는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손님, 정선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멤버십 회원 랜덤 읽기 시작합니다. 네, 정선님부터 읽어볼까요 한번? 네, 안지영님, 강민구님, 김성직님, 세비님, 어썸님, 또치님, 인솜니악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수들도 해봤으니까는 이제 아까 잠깐 저희 얘기 나왔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뭐죠? 티어리스트, 마스터 티어리스트. 네, 마스터 티어리스트입니다. 네, 보시면은 플래챗은 PRX, RRQ 457에 놨고 그 약간 서양권 친구들은 결과적으로 서양권에다가 이렇게 3개를 놨어요. 근데 G2는 그럴만했다고 봐요. 경기력이 좋았으니까. 근데 저 BLG는 좀 의외네요. 12등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아니 왜냐면 XLG가 멤버가 바뀌었잖아요. 차라리 저는 XLG가 내려갔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BLG 울부즈가 저 정도일까가 좀 의문인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이분들의 뭐 이런 평가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뭐 퍼시픽에서 이제 활동하고 계신 빈보님이나 정선님 입장에서는 조금은 좀 아쉬운 그런 티어일 수도 있을 거고 뭐 팀리키드를 좋아하시는 세일리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것도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 거고 저는 뭐 사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거 다 개소리라고 생각하고 네. MIPR이 그등이라서 의미가 없어요. 저한테는요. 그래서 각자의 그 아쉬움이 있을 테니 한번 저희가 이제 그 티어를 한번 매겨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네네네. 이제 팀 티어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12개 팀을 준비했는데요. 각자 걸 하고서 조정을 하는 걸로 하면 됩니다. 네. 빨리빨리 할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전문가 3분, 한 분은 뭐죠? 한 분은 전문가. 네. 이제 그냥 공통적으로 나온 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G2. 네. 근데 왜 G2를 S라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좀 들어보고는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저는- 어떤 네. 팀하고 비교를 해도 네. 제일 퍼포먼스 저하가 없어요. 그냥 꾸준히 잘한다. 그러니까 뭐 상황 바이 상황이나 막 이렇게 부연 설명 필요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냥. 당장 발로란트 모르는 친구가 네. 뭐 어디가 잘해? 하면은 그냥 걔한테 순위표를 보여줬을 때 G2가 제일 많이 보일걸요. 그러니까 반대로 PRX를 잘해라고 말하면은 부연 설명을 많이 해야 돼요. 아. 찡이 레이즈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맞아. 뭐 이런 부연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왜 G2를 ST가 놨냐면은 어디한테도 쉽게 이기진 못할 것 같은데 쉽게 지지도 않을 것 같아갖고 이번 티어 리스트는 유전자론과 안 질 것 같은 팀에 좀 기준을 안진마. 뒀어요. 네. 그리고 저도 한마디 하자면 저는 그냥 발린의 IGL 능력 그러니까 그 준비해온 전략을 할 때가 아니고 딱 순간순간 판단을 하면서 오더를 내릴 때 이 모든 팀들 중에서 원탑이라고 생각을 하기 최고의 때문에 IGL은 발린이다. 저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빈보님은 최고의 IGL은 누구예요? 크레이지가이? 저는 제 최고의 IGL은 먼치킨인 것 같아요. 정선님은 어디? 제 스타일은 발린인데 먼치킨은 확실히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동급으로 봐요. 다 G2를 골랐으니까는 뭐 이견 없이 G2는 네. S티어로. 눈에 띄는 팀이 딱 있는데요. 푸나틱이죠. 그래도 EMEA에 우승을 해서 지금 올라온 팀인데 이게 A가 맞는가 과연?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불안감, 불안정함, 맵마다의 그런 격차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A 났어요. 아마 다들 IGL 아까 발린 얘기했잖아요. IGL의 역량 그리고 그 사람의 그냥 단순 에임만 놓고 봐도 발린급은 보스터가 아니다 네. 보니까 A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엔트리에서도 차이가 나는 게 카약 선수가 주목도가 높긴 한데 경험치나 이런 큰 무대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많냐라고 물어봤을 때 있을까? 그 유전자론 많이 얘기했잖아요, 시바견님이. 네, 실제로 그 경험치는 무시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카약 선수가 푸나틱을 이름을 달고 마스터즈 가서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프나틱이 우승하고 한창 잘 나갈 때는 더크가 같이 있었을 시대였고 엄청 잘 쏘고 잘 맞을 때였는데 선수들도 바뀌고 교체도 되고 하면서 킥오프 때 또 프나틱이 엄청 잘 못했어요. 그러면서 스테이지 1 때 이렇게 팍 하면서 우승까지 한 건데 확실히 기복이 있었고 팀의 변경도 있다 보니까 아직 S까지 올라갈 정도는 아니라 그럼 좀 이어서 또 말을 하자면은 RRQ도 어떻게 보면은 또 퍼시픽에 우승을 한 팀인데 세일님 네. B에 놓으셨고 정선님도 B에 놓으셨어요. B까지 내리신 이유 두 분의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젠지를 누르고 우승을 하기는 했지만 이게 거기서도 똑같이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RRQ가 젠지랑 또 붙으면은 또 이길 수 있을까가 너무 박빙일 것 같고 애매한 느낌. 저는 아주 심플해요. 그냥 RRQ가 이번에 마스터즈를 가고 퍼시픽 우승을 했지만 제 기준 위에 S랑 A를 보면 다 국제 무대 경험이 있는 팀들인데 RRQ는 이제 처음 가는 거고 이번에 BO5 한 것도 거의 처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약간 그래서 유전자론을 좀 믿으시는 건가요? 저는 경험자론. 네, 경험치가 제일 부족해요. 우승한 팀들
팀들 중에서. 그래서 저는 B로 조금 낮춘. 뭐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젠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이상한 분 한 분만 또 젠지를 에세놨는데 이거 지금 약간 좀 팬심상인가요? 아니 팬심은 아니고 저는 항상 그랬지만 스테이지 1 우승 예측도 젠지를 했고 젠지만의 그 짧은 시간에 만들어내는 그 완성도가 있어요. 근데 결국엔 그거는 감코아관의 그 분담도 있지만 IGL이 얼마나 이해를 하고 그걸 선수들에게 배포를 하고 이해를 시키냐의 능력치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정선이 형이 말했듯이 갑자기 변칙적으로 바꾸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 맞아. 근데 그게 저는 이 마스터즈 무대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마스터즈뿐만 아니고 그냥 글로벌 대회에서는. 그러니까 저도 사실 S에 둘까를 생각했던 게 젠지인데 그래도 A에 둔 이유가 폭시나인과 애쉬가 과연 저는 이 지금 마스터스까지 조금 시간이 있는 동안 젠지가 무조건 디벨롭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그게 그만큼 터져 나올 수 있는가 그 둘한테. 그래서 A에 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면은 뭐 젠지에 대한 거나 RRQ에 대한 거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모두가 동의했던 파티만 일단 좀 올려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플하게 울브즈 뒤에 다 놨어요. 저평가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EDG의 몰락도 있을 거고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변화의 바람에 EDG가 못 견디는 거 아니냐. 그로 인해서 남은 인원들은 마스터즈나 글로벌 무대 경험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탄탄하지가 않아요. 게임 내용 자체가. 그래서 저는 중국 리그 선수들이나 그러니까 BLG도 포함이고 울브즈나 XLG도 중하위권으로 둘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경기 내용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 종합해봤을 때 여전히 저평가할 수밖에 없는 게 EDG가 이거를 떨어졌는데 바로 직후에 있는 EWC는 EDG가 1등하고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EDG는 어쨌든 로스터 변경이나 풍파를 맞은 상황이었고 뭔가 기회를 잘 찌르고 온 잡아서 거죠. 올라가요. 예.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건데 BLG의 바일 감독님의 게임 스타일과 나머지 올라온 울브즈나 XLG 게임 스타일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BLG는 중국 내 리그에 소속돼 있는 팀은 맞는데 중국 팀처럼 안 하려고 하는 거 좀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영역 전개라든지 근거에 의해서 또는 깎아온 택틱들이 되게 많은데 특히나 뭐 XLG가 뭐 그런 게 없다는 아니지만 옛날에 EDG에서 좀 더 발전한 에임 위주의 영역 게임들 이런 것들이 되게 기반을 하다 보니까 그날의 컨디션에 너무 영향이 많이 가요. 글로벌 무대는 사실 컨디션은 되게 더 모르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좀 불안한 것 같아요. 그게. 근데 확실히 경기를 보면은 아 얘네가 2라운드는 준비한 거구나 그 카드가 보이는 게 BLG라서 그래서 BLG를 네. C로 두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은 세일님이 좀 좋아하시는 팀 리퀴드를 다 네. B에 놓긴 했어요. 저는 그냥 단순 시청자 입장에서 올라갈 법한데 뭐 이게 네치가 잘하면은 이기는 것 같고 아니면 지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팀 리퀴드를 더 못 올리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 제가 리퀴드를 딱 좋아하게 된 게 이제 네츠가 아이젤 잡고 그리고 옛날에 그 KKK 있을 때 그 네. 카미카모, 케이코 이렇게 셋이 다 있을 때가 이제 너무 좋았고 탄탄했는데 빠졌잖아요. 카믹이 원래였으면 A를 놓을 생각도 했는데 그런 변경 사항과 이런 것 때문에 저는 B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뭐 다들 이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이제 헤레틱스까지 딱 왔는데 헤레틱스는 사실 저는 되게 높게 평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빈보님이랑 세일립이랑 얘기하다가 형 이 헤레틱스 한 번도 우승한 적 없대 이 얘기를 듣고서 그럼 이 새끼들은 B네. 네, 어때요 빈보님? 뭔가 좀 잘하는 맵은 잘하는데 이게 수정을 해야 될 맵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정이 안 된 맵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아이스박스 같은 것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수정이 안 되는 거 봐서는 이게 체력적인 한계가 온 건가? 그리고 선수들이 다른 것들을 따라가기가 너무 역부족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요즘 사실 리퀴드보단 잘하는 팀이 맞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네. 리퀴드가 BLG랑 붙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저 경기가 BLG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봐요. 맵 뱀픽이나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티어는 사실 낮지만 가능성은 있다. B와 C의 리퀴드와 BLG의 격차는 크지 않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여기서 좀 갈리는데 센티넬은 A가 일단 저밖에 없고 전문가분들은 다 센티넬을 B에 뒀어요. 그럼 뭐 B 티어가 맞다고는 보는데 저는 이게 대진운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시작이 울부시. 네, 울부시잖아요. 그 이기고 올라갔는데 뭔가 운이 좋아서 좀 잘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A까지 놓은 거거든요. 세 분이 근데 다 B라고 하니까 그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자 우선 저는 그 센티넬 경기를 보면은 존 큐티가 맵마다 그게 계속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확고한 센티넬만의 스타일이 없고 뭔가 매번 바뀌고 흔들리고 이런 모습이 많이 보여갖고 이게 얘네가 끝까지 확실하게 우승을 할 수 있는 이 탄탄함이 없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얘네 경기를 볼 때마다. 세일님이 말한 게 느껴지기 진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산으로 가요 게임이. 확실한 결정권자가 좀 없는 것 같다 인게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젠지는 먼치킨이 야 닥쳐봐 이렇게 내 말 들어 이런 결정권자가 있는 게 저는 중요 무대에서는 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목줄 잡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네네네네네. 이제 세일님 의견이랑 비슷한데 굳이 조금 더 덧붙이자면 제가 생각하는 좋은 팀은 뭐 쉽게 말해서 택틱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음.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카드를 꺼내는지를 아는 게 좋은 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팀은 카드를 쥔 채로 일단 상대 보고 주어진 상황에서 지금은 이걸 꺼내야 돼. 이게 되는 팀인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잘 되는 팀이 G2인 거고 센티넬은 어느 카드를 꺼내야 될지는 아는 능력을 가졌는데 카드가 없어요.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서 부랴부랴 하려다 보니까 그때그때 네.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뭐 MIBR이죠. 사실 저도 양심이 있다 보니 다 B에 B에 났습니다. 드셨네요. 예, 그래서 저는 C라고 생각하는데 빈보님 왜 C라고 났죠? 그냥 아스파스의 파괴력과 그 베르누의 그 시점 말고는 없으니까요. 그걸로 온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XLG 라르가의 파괴력거든요. 그러면 라르가도 XLG도 한참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뭐 엑셀지를 밑에 놓은 게 뭐 변경도 어. 있고 팀 합을 봐서 낮춘 거지 음. 그 팀의 에이스만 보고 낮춘 게 아니니까. 근데 저는 지금 생각이 좀 흔들린 게 뭐냐면 아스파스 베르노뿐만 아니라 코르테지아를 저는 조금 좋게 봐요. 그러다 보니까 B까지는 올린 건데 생각해보면 아스파스 베르노를 제외하면은 국제 무대 경험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잘 쳐줘도 C의 머리가 맞는 것 같아요. C가 맞겠네요. 네. 이건 근데 사실 제가 설득을 좀 당했습니다. 방금 말씀에는. 일단 이렇게 하면 이제 아메리카스의 세 팀은 뭐 모두가 동의한 게 된 것 같고요. 중국 하나 남았으니까 중국부터 좀 먼저 해결해 볼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 있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내외부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메인 로스터가 변경된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D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실제로는 CN을 우승했고 거기에 이제 러시아 출신의 그 라르가 선수의 그 엄청난 파괴력이 되게 이제 뭐 많이 호평을 받고 있는데 어떠세요? 이 XLG를 현재 C에 놓은 거는 정선님이 유일합니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YOU 선수가 빠지고 해피웨이가 들어온 건데 YOU의 인게임 콜링까지는 모르지만 반전자 시점에서 퍼포먼스를 놓고 보면은 중추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리고 어쨌든 디벨롭을 할 거라고 가정하면 주어진 시간을 그럼 C까지는 그래도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내린 이유는 그거였어요. 라르가와 코코넛이 정말 잘한다. 동의하거든요. 그 윤활유 역할하는 게 YOU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연결고리였다. 네, 연결고리 역할을 안 보이는 데서에 들어가는 그 연결고리 역할을 저는 YOU가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뒤로 놨는데 뭐 정선이 형 말대로 디벨롭 충분히 될 수 있죠. 왜냐면 생판 모르는 애를 너 와 이건 아니잖아요. C까지 둘 수는 있는데 분위기가 분위기인지라 분위기가 곱창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는 왜 뒤에 놨냐면 옛날에 그 리퀴드에서 카믹 선수가 빠지고 젠틀메이츠한테 리퀴드가 발렸거든요. 카믹이 젠틀메이츠 간 후에 만났을 때 그런 식으로 한 명의 좀 중심이었던 선수가 빠지던가 변경이 되는 순간 그 팀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게 마스터즈 토론토예요. 막 엄청 큰 무대에 다 잘하는 팀들이 온 상태에서 이 변경이 일어나고 과연 아무리 준비를 해도 얘네가 잘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우승한 팀이라고 해도. 근데 우승했으니까 C 꼴이 가시죠. 근데 확실히 그 플래체 그쪽도 중국 쪽을 낮게 볼 수밖에 없는 게 뭔가 퍼시픽이든 EMEA든 아메리카스든 다양한 국가들이 섞여서 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스타일도 다른데 어쨌든 C에는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높게 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퍼시픽만 오너만. 남았습니다. PRX 같은 경우는 이제 저랑 정선님은 B에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세일님이랑 빈보님은 A에 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PRX가 잘하고 못하고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그냥 항상 그 불안감 맵뱀픽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찡 선수의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불안해서 팀의 그 색깔이 보여주는 불안함 때문에 전 B를 놨던 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우연치 않게 오늘 그냥 퍼시픽 경기가 알고리즘 떠서 봤거든요. 알렉스 코치가 좀 무서운 거예요. 알게 모르게 선수들 한 명씩 요원포를 조금씩 미세하게 늘리고 있어요. 잘 곱씹어 보면은 마인드 프릭도 포함해서 포세이크는 말할 거 없고 썸띵도 맨 처음에는 브림브리치만 했어요. 근데 어느새 지금 용언이 말도 안 되게 들었죠. 근데 하다못해 찡까지 한두 개씩 더 시키고 있어요. 최근 경기 보면 이게 언제 이렇게 자리 잡았지? 라는 소름 돋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A에 둔 거예요. 세일님은 왜 A예요? 우선 선셋이 들어왔다. 옛날에 아. PRX 선셋 잘했다. 그러니까 우선 풀 변경에 있어서 우선 PRX가 조금 플러스가 됐고 그리고 뭐 방금 빈모님이 말씀하신 그 선수들의 다양한 픽들이 자리를 잡으면 다시 그냥 PRX가 익숙한 W 게이밍을 하면서도 조합도 바꿔가면서 할 수 있게 되면 진짜 제일 무서운 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B에 놓더라도 머리 쪽이기는 하거든요. 시바견님이 말한 불안함을 잡아주는 게 팬맨이라고 생각해서 높게 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B에 있는 팀들을 완전 눌러 앉을 정도냐라고 하면 아직은 모르겠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B의 머리 정도? 일단은 A가 너무 많은 것보다는 B가 많은 게 더 그림이 이쁘거든요.
그래요? 네. 도대체 어떤 논리인지 모르겠는데 답정너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답정너? 예. 자 RRQ랑 젠지인데 이거 젠지는 빈보님을 설득하면 여기 내려올 수 있는 거거든 사실. 그러니까 S는 하나만 넣어야 된다는 전제를 둔다면은 젠지냐 G2냐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그러면은 그러면 G2를 놓을게요. 네, 예.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 가실까는. 음. 왜냐면 저희도 발투어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해서 플래치랑 다이다이 떠야 되는데 다이다를 걔네가 안 떠주는데 왜 맨날 우리만 떠요? 자꾸 죄송한데 물다 보면 걔네도 이제 언제 걔네들이 우리 존재를 몰라요. 걔네 우리 태어난지도 몰라. RRQ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왠지 RRQ가 PRX를 못 넘을 것 같아요. 국제 무대든 아니면 지금 당장 붙어봐 하면은 근데 PRX를 또 만난다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그 PRX만의 독보적인 그 아이덴티티 전 세계 어느 팀을 봐도 없거든요. 저게 예. 저게 되게 센데 그게 몇몇 팀하고 상성이 맞아요. 근데 RRQ, PRX 진짜 미세한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둘이 붙었을 때 누가 이길까에 대한. 근데 이슈인데. 이거는 맵풀과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작용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A인 것 같아요. A 꼬리 A의 꼬리. 아니요, 그래도 푸나틱보다 잘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잼킨이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선수라 생각해요. 어쨌든 푸나틱의 메인 엔트리가 카약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카약 선수와 잼킨을 비교하면 전 잼킨의 손을 들고 싶고 그게 모든 맵에 적용된다면 RRQ가 좀 더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 근데 확실히 제가 빈본하고 RRQ에 대한 평가가 갈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게 RRQ를 A까지 올리는 데는 그 퍼시픽 그랜드 파이널의 영향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경기력. 근데 저는 그때 분석 데스크를 하느라고 경기를 제대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분석 데스크 하면은 막 편집하고 이래야 되다 보니까 그 라운드 하나 포커스 잡기 시작하면 제가 나머지 라운드를 못 봐요. 그래서 제가 사실 다시 봐야겠다 하고 있는 게 그랜드 파이널이라 그게 머릿속에 별로 안 남아 있거든요. 저는 이겼다라는 결과만 있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RRQ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솔직히 잼킨 진짜 미쳤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은 애매해요. 저는 어쨌든 간에 경험치라는 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어떤 영역에서든 게임뿐만 아니라. 근데 마스터스 우승을 할 수 있는 그 탑 4 안에 드냐? 애는 약간 물음표인 거야.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자, RRQ랑 PRX랑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이깁니까? 저는 RRQ가 이길 것 같아요. 자, 그래도 RRQ가 이긴다. 헤레틱스도 RRQ가 RRQ가 이긴다. 이긴다. 샌도 RRQ가 이긴다. 팀리퀴드도 RRQ가 이긴다. 그래 여기도 봅시다. 누군? 저도 푸나틱이 이길 것 같아요. 둘이 네, 붙으면. 저도 푸나틱이 이길 것 같아요. 여기는. A에 놓고 A 꼬리에 두시죠. 자, 여기는 1등 G2 동일하고 저희는 2등이 젠지입니다. 지금 아예 달라요. 많이 다르네. 이 친구들 대비 저희는 헤레틱스를 좀 저평가하는 거죠. 매우 저평가하고 네. 있고. RRQ를 고평가하고 있고. 네, 아니 근데 RRQ, PRX는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헤레틱스만 좀 더 우리가 많이 내려와 있네. 씨발 근데 나도 MIBR 9등했네. 그냥 현실적으로 본 거네, 되게 냉정하게. 과학이네, 데이터 과학이네. 기반이네. 네. 근데 우리랑 차이 나는 거는 BLG. XLG. 팀 리퀴드가 엄청 낮게 있어요. 그리고 근데 저도 저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리퀴드가 되게 애매하긴 해요, 진짜. 이게 네. XLG는 제 생각인데 아까 그 정선님 의견이랑 좀 비슷한 이유일 수도 있어. 이 친구들은 큰 변화는 아닐 수도 아닐 있다. 거다, 잘할 거다. 그런 걸 어. 수도 있고. 이거는 사실 뭐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그 또 바이 감독님의 그 힘을 좀 믿어서 이게 와 있는 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아마 쟤네들은 11, 12의 순서도 크게 생각 안 한 것 맞아요. 같은데. 아. 제가 알기로는 8강권 안에는 다 그냥 광탈팀으로 분류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그리고 저 띵킹맨 저 TMV 있죠 밑에 왼쪽. 네네네네. 저 사람이 울부즈를 엄청 좋아해요. 아.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야 11이라도 놓자 해서 저렇게 놓은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그러니까 시바견이 MIBR 어. 오지게 올리는 것처럼. 제 추측이- 아니 네. 저는 오지게 안 올렸습니다. 저희 모두의 뜻, 발투어와 또 맞아요. 오늘 특별 게스트 정선님의 뜻으로 다 이게 네네네.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 헤레틱스 고평가 이유에 대해서 조금 그냥 여러 번의 준우승 그리고 여러 번의 글로벌 무대 경험 아, 그리고 그 실제로 다전제에 대한 경험치는 무시 못한다. 디테일을 남들이 이만큼 갈아올 동안 너무 큰 변화가 없다 디테일에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거죠 솔직히. 플랫챗 분들의 그 이제 어쨌든 평가에 의하면은 4강은 이게 되겠네요. 그렇죠? G2 푸나틱 헤레틱스 대진이 PRX.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죠. 그래서 저들이 생각하는 4강의 공통점은 그냥 멤버 변화가 크지 않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랑 이제 4강 안에 드는 거에서는 조금 다르긴 한데 결과는 이제 네. 열어봐야 되겠죠. 우리는 퍼시픽 두 팀에 유럽, EMEA 한 팀, 아메리카스 한 팀 이렇게네요. 그렇죠. 아 저희 또 오늘 특별 게스트 유정선님과 함께했는데 그 음. 저희 출연 소감 한번 들어봐야겠죠? 저도 혼자 떠드는 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환경이 진짜 너무 부럽고 사실 요즘 제가 발투어 엄청 재밌게 보고 있는데 네네. 이것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포기했어요 지금. 네. 너무 제 컨텐츠를 잘 짜셔가지고 어. 그러면은 네. 포기하시고 합류를 하세요. 포기한 김에 네. 네. 아, 네. 저희가 그 하시면은 수익에 뭐 한 10% 정도 드릴게요. 한 1,000원 정도. 지금 빈본 파이 또 쪼개야 돼요? 죄송한데 제 파이가 없어요. 네.
아 근데 어쨌든 진짜 네. 저도 혼자 떠드는 것보다 네네. 의견 공유할 사람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진짜. 네. 어쨌든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